경상 감영 복원을 위한 예산 70여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관풍루와 중산문 등 경상 감영 복원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대구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수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강사 처우는 8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미래 청정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그날의 날씨가 맑다고 하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안개는 밤사이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복사 냉각이 활발해야 하고 바람이 적어야 잘 생기는데요. 이러한 기상 조건은 해가 뜨면 맑은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지만요. 햇살이 비추면 안개는 금세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8도에서 19도 분포 보이며 어제와 비슷한데요. 가을볕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가까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보통, 오존 농도 나쁨 보이며 공기질은 조금 탁하고요. 낮에는 햇살이 가득해지며 자외선 지수 높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요일 하늘빛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기온 14도, 안동 12도, 봉화는 한 자릿수인 8도 가리키면서 쌀쌀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기온이 낮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봉화 26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에서 많은 곳은 19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대한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경상가명 정문인 관풍루와 중문인 중산문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70여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가명은 조선 후기 경상도를 관할하던 지방관청으로 관찰사가 거처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관찰사가 공적 업무를 하던 선화당과 관찰사 생활 공간인 징청강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제강점기 때 철거됐습니다. 경상가명 정문에 해당하는 관풍루는 일제에 의해 달성공원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대구시는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2018년부터 경상가명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풍루를 제자리에 놓기로 했습니다. 선화당에서 중문격인 중산문, 그리고 정문인 관풍루까지 복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옛 대구지방병무청 터를 대구시가 사들였고 추가로 사유지 7필지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유지 매입비와 종합정비계획 수립비로 국비 74억 600만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대구시는 빠르면 2024년 관풍루를 옮기고 중산문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대구 우체국 건물입니다. 현재 복원 중인 중산문과 관풍루와 너무 붙어 있어 대구 우체국이 이전하지 않으면 복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을 이전하면 가명 관리들의 업무 공간인 사령청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옮길 땅을 두고 대구시와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이 100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해가지고 네. 진행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풍루와 중산문 두 건물 복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조사와 발굴로 정확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경상감정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부속시설과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가명 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던 만큼 우체국 이전 문제와 추가 발굴 조사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지역에는 이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방문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강연을 위해 경북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던 유 전 의원이 청년층을 공략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냈지만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경태 의원과 인천의 4선 윤상현 의원도 그제 대구를 찾아 군의군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화 신고항 등 지역 현안에 의견을 내는 등 대구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항상 큰 뜻을 전하고 또는 밝힐 때는 저는 대구를 반드시 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은 국민의힘 핵심 지역인 대구를 의식한 정치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에 나서며 광폭 행보에 나선 주자들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은 이달 중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데 이어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했던 대구 동산병원을 다시 찾는 등 대구 경북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출신보다도 제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당심에서 비교 우위에 서 있다고 내세우며 오늘 대구시당을 방문해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잇따른 대구 방문은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심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연을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 식구들을 지켜야 하는 단계인 거죠. 국민의힘의 연고 정당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1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에 이어서 최근에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가 미래 청정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도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소가 오는 2025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이 경북도청 신도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예정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15메가와트급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구는 투자 업체들과 함께 800억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석탄 발전소처럼 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오염 물질이 퍼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24시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중앙 난방이라든가 이런 주택 열 공급원으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수입은 발전소 운영사가 가져가지만 전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열은 도청 신도시 2단계 아파트 4,000세대에 공급됩니다. 해당 가구들은 난방과 온수를 기존보다 30%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열과 전기를 싸게 공급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뛰어넘는 미래 청정에너지로 수소 연료전지가 곽광을 받으면서 지역에서도 수소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4곳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발전소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도 26곳이나 됩니다. 포항에서는 제철소 운영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수소 시내버스 운영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발전소 건립까지 남은 각종 인허가 절차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만이 아니라 방과 후 수업 등 과외 활동과 돌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은 갈수록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사 처우는 8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 적성 프로그램 강사 공고입니다. 공예 교실 강사료로 시간당 2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올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외부 강사에게 시간당 2만 5천 원, 또 다른 초등학교는 음악과 독서놀이 강사료로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 노조에 따르면 대구 230여 초등학교 가운데 60% 이상의 학교가 특기적성 강사료로 시간당 2만 원을,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2만 5천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당 3만 원을 넘거나 70분 기준에 4만 원 이상인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와 강사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지만 강사료는 여전히 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 못 내요. 그게 이제 뭐 당장에 계약 해지, 그러니까 1년 계약인데 내년에도 또 하려면 뭐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선정이나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도 강사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강사료에 대한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학교별로 이렇게 정하시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어떤 딱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별 운영 방식에 따라 강사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강좌별 특성, 운영 시수,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강사 처우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포항의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과 냉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친 지난 6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닥친 흙탕물은 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홍경진 씨는 이날 형을 잃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내려간 형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나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했는데 한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니까. 아파트 옆 하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4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홍 씨는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냉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큰 태풍이 올 때마다 수해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계속 뭐 유실되고 뭐 그런 게 다 됐는데도 포항시에서 뭐 이렇다 할 뭐 그것도 없었으니까 대비책이 없었으니까. 결국 형의 장례를 마친 지 20일 만에 홍 씨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청 앞에 섰습니다. 왜 죽었는지 책임자 문책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시는 6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영향도 있다며 다만 수해 방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따라 차수막 설치와 하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고의 경위와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500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울산 지역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율 변동이 예민한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내년도 경영 계획 수립 자체를 일단 미루고 있습니다.
울산 MBC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린 SK에너지. 정제 마진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사업의 재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기업이 보유한 외화나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를 원화로 환산해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데, 특히 원유 구매를 달러로 하는 정유업계는 달러 부채가 많아 더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 SK에너지의 올 상반기 외화 환산 손실은 4,930억 원으로 울산 기업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태양광 소재 외화 거래가 많은 한화솔루션 2,068억 원, 현대차 1,942억 원 등 울산 주요 기업들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달러 강세는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겐 더 큰 부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와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 신정설에 나선 삼성, SDI 등 배터리 업계 투자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뿐 아니라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올 연말이면 1,500원을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수출 기업들은 다가올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84건 가운데 4건을 보류하고 80건을 가결합니다. 대구시의회는 특별 고문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메디시티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지 조례안을 제외한 기금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안 10건 가운데 8건을 원안 가결합니다. 또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원안 가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한 뒤 1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한 대구FC가 내일 FC 서울을 상대로 한 서울 원정으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최후의 5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9위인 대구는 서울 원정 경기에 이어 다음 달 9일 저녁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파이널 라운드를 치릅니다. 대구는 또 12일 주중 경기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를 펼친 뒤 김천과의 홈 경기, 성남 원정을 끝으로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대구FC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원정 경기가 더 많은 만큼 빠른 원정 승리가 팀 사기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46주째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26%를 기록해 4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는 마이너스 0.35, 달서구와 달성구는 마이너스 0.32, 서구는 마이너스 0.24%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주간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32%로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그날의 날씨가 맑다고 하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안개는 밤사이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복사 냉각이 활발해야 하고 바람이 적어야 잘 생기는데요. 이러한 기상 조건은 해가 뜨면 맑은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지만요. 햇살이 비추면 안개는 금세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가을볕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가까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보통, 오존 농도 나쁨 보이며 공기질 탁하고요. 낮에는 햇살이 가득해지며 자외선 지수 높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요일 하늘빛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기온은 14도, 안동 12도, 봉화는 8도로 한 자릿수 가리키며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봉화 26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에서 많은 곳은 19도까지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영천 1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영천 28도 보이겠고요. 구미의 아침 기온 13도, 김천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8도, 김천 2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2도, 봉화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봉화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은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